자, 오늘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 시장 시바이누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막상 떨어지니까 기분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개까지 짖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가짜로다가 24,300달러까지 훅 올랐었다가 오늘은 강하게 떨어지며 23,38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23,000달러대 200 주봉 MA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3,000달러대를 반드시 지켜줘야만 되겠습니다. 만약에 23,00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지하실 파고 더 깊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주의할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이 10.1%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러시아에 값싼 자원의 의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정확한 출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남은 가스 자원이 3개월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개월 지나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독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전기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한 사업체라고 하는데요. 작년 7월 그들이 사용한 전기세 및 천연가스 비용이 12만 유로였었는데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97만 9천 유로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거의 8배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까지 확 튀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자, 유럽이처럼 개작살 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자,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수준 완화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에 이른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파적인 것 같기도 하고 비둘기파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매둘기 같은 끔찍한 혼종 같은 발언을 해주고 있는 연준. 그 가운데 시장은 벌써부터 다음 달에 연준이 0.75% 금리를 올릴 것이다. 혹은 0.5%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면서 여러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 과연 내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비트코인 운명도 거기에 달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소로 비트코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도 이야기하기를 최근 현물 거래소로 16,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기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고래 지갑들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 프로로만 16,672개의 비트코인이 흘러 들어왔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오늘 비트코인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23,000달러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23,000달러대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깨지면은 그냥 진짜 지하실 깨고 한참 내려가가지고 이전 저점 돌파하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염라대왕 코털법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버텨주면은 반등의 기회는 남아있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S&P 500 모습이 불안하다라고 저스틴 벤의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 때 떡락을 완전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습도 굉장히 비슷한 가운데 지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찍은 후 318일 후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309일 지나고 나서 비슷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2008년도 때 떡락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골로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짝짝꿍 치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채널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전체 시총도 이 상승형 수익에서 하방 이탈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안타깝게도 뚝배기가 깨져버린 비트코인 계속해서 그 사토시가 흘러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RSI 어제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제부터죠.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식이면은 과거 이런 식으로 또 하락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추가적인 하락이 남은 것이 아니냐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
자,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라면은 과거 몇 차례도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강력하게 흘러내리면서 비트코인이 무엇을 했느냐? 저점을 높였다.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는 하다.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도 여기에 말을 보탭니다. 떡락은 기가 막히게 맞췄었던 데이브 더 웨이브. 반등은 아직까지는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약간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트스탬프 차트를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다가 뚜렷한 매수세가 쌓이고 있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맥디 상승 크로스가 나왔었는데 이와 같은 강세 크로스는 지난 2019년 비트코인이 3,000달러대에서 바닥을 확인한 뒤 14,000달러 구간대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던 그 맥디 크로스와 비슷하다. 주봉 차트 저항 구간인 24,400달러 저항이 깨끗하게 깨질 수 있다면 30,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골로 가고 있는 비트코인 반등해가지고 지금부터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또 한 가지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이런 희망 회로가 있다. 프랙탈을 따라 가가지고 다시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잘 버텨주면서 상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 회로라고는 하지만은 프랙탈을 따라간다라고 쳤을 때 21,500달러 선까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부분은 각오를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하락의 계절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위기를 맞으면서 떨어질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넘어갑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알서 헤이지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소폭 하락 후에 장기 상승이 예상이 된다. 디플레이션, 이 숫자가 줄어드는,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가시화되게 되고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네트워크 사용률 간의 상호 수단 관계에 따라서 미래에도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은 줍줍을 해가지고 물량을 늘릴 것이다. 저점 매수가 답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머지 실패한다.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이 들이닥치면서 엄청난 가격 하락이 올 수 있다. 이런 머지 실패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풋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머지까지 실패한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탈릭 정신 바짝 차리고 머지를 성공적으로다가 완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외쳐주시죠. 아, 진짜 오늘 이런 시바이누 진짜 신규 주소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 소매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시바이누를 다시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잘 버텨줬으면 시바도 이번에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쳐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시바이누 일어나서 달리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자, 또 다른 개코인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도지코인 자체와는 무관한 레이어2 프로젝트인 도지체인이라는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도지체인에서 이 도지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도지코인도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지체인 같은 경우는 디파이, NFT, 뎁, 게임 등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인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개 같은 거. 자, 그 다음으로 이오스가 새로운 체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새로운 코인도 나오는 것이겠죠.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이 이오스를 대체할 새로운 포크, 퍼블릭 체인인 엔틸로프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오스 재단에서는 밝히기를 엔틸로프는 이오스를 대체할 차세대 웹3 제품 및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개방형 프레임워크다라고 하는데 이 개짖는 소리가 들리시죠? 개소리 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빨 까는 거 하나만큼은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오스 재단. 자, 과연 이번에는 이빨 값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는 또 본인들이 이더리움 킬러라고 했었는데 이더리움 다 죽였냐? 이더리움 지금 살아서 펄펄 날아다니고 있다. 자, 다음으로 CG 바이낸스가 이야기합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최근에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대기업들 있죠. 구글의 알파벳, 블랙락,
모건 스탠리, 삼성, 골드만삭스 등등 이런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표 안 내면서 살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대량의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 그대로 아직 제대로 달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과정 속에서 테라와 같은 안 좋은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위기들을 안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더욱더 발전해야만 되겠습니다. 한편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있었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기소가 날아온 적이 없다. 나는 한국 수사관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당당한 내 인생 계속해서 살아갈 거야. 당당한 모습의 도건 대표였었으나 그때 당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다라고 하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느냐? 그런 결정은 내리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한국은 못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하네요. 자, 언젠가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제2의 스티븐 유가 될 것인가? 재미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권도영 대표의 미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 힘든 장이지만은 계속해서 정보 날라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비트코인! 안녕히 계십시오.